제 이야기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 안 그래도 우리 프로 나무님께서 이제 유망한 경찰 총수 후보에서 갑자기 이제 잘렸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사실은 그런 스토리가 좀 사실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는 주장을 안 말씀 좀 해주세요. 했는데, 좀 들어보게요. 아니 제가 사실은 뭐 어디 잘 나가는 유력한 경찰 총수 후보에서 이제 쫓겨나고 나면은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 뭐 탄압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6명이나 되는 경찰 총수 후보에서 예. 뭐 제가 그 중에 한 명인데, 예. 제가 안 됐다고 해서 뭐 제가 그만큼 올라갈 때까지 사실 올라갔다고도 볼 수 있지만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어디 가서 뭐 이게 불이익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맞지 않은데, 그러나 분명히 석연찮은 게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게 예. 한 두 가지 될 정도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제가 부산 경찰청장 때 예. 그때 청와대 정무수석이 현기환이에요. 현기환. 자, 그분이 직접 전화 온 게 아니고 이제 그 치안 비서관 씨를 통해 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그 지역구에 사하경찰서, 네네네. 그 본인 현기환 정무수석 예. 지역구거든요. 거기에 있는 정보관 한 명을 승진시키라. 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뭐 요건이 합당하면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요건이 안 되는데 시켜주면은 문제가 생길 것이고, 경찰 인사는 공정성이 생명인데, 그렇죠. 만약에 그 공정성을 해친다면 일선 경찰의 사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제가 안 들어줬거든요. 안 들어줬어요. 그런 비하인드가. 예.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요거는 팩트입니다. 예. 예, 저 팩트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는 뭐 그러면 판단하시고, 두 번째는 제가 우병우 당시에는 민정비서관, 예. 그죠? 근데 그때 스스로 짚을 때입니다. 그때 저는 이제 정보국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그때 한번 제가 세게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도 제가 어디에 이야기를 잘 안 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정보국장 하면서 이제 식사를 하고, 예. 이제 덕수궁 돌담길을 이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예. 전화가 왔어요. 그분 딱 한 번 만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석에서 그 전화번호 입력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때 이제 그 양반이 민정비서관 들어가고 나서 한 두세 달 된 모양인데, 그동안 제가 인사도 못 하고 있었는데 대뜸 전화가 와가지고, 아니 국장님, 제가 민정비서관으로 영전하면은 가장 먼저 축하해 주실 분이 이 국장님인 줄 알았는데 좀 섭섭합니다 이러더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야, 이 양반이 참 그것도 그냥 골 때리네. 골 때리는 분이죠.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불민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웃으면서 그냥 뭐 농담 한마디 해서 덕담했습니다 이렇게 말잖아요. 근데 그분은 전혀 그 언성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아니 내가 오늘 뭐 농담이나 하려고 뭐 그 덕담이나 하려고 전화한 게 아니고 뭐 업무상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왜 경찰 정보관이 서울중앙지검을 기웃거리면서 정보 활동을 하고 부장검사들이 브리핑을 하는 기자회견실에 들어와 가지고 뭘 수첩에다 뭘 적고 하느냐, 이게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내일부터 당장 중지시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란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닌가요? 치안 정보 활동의 범위에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검찰이라고 해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게 언론과 경찰 정보밖에 없는데, 만약에 우리 우병우 비서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내가 납득을 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국장님, 경찰이 너무 이제 무차별적으로 정보 활동을 하는 것은 좀 인권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좀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정보관들 좀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으면 제가 뭐 억셉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분은 민정비서관이면 나라 전체를 이렇게 모든 기관들을 같이 이렇게 평등한 석상에 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검찰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두둔을 하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수단인 경찰 정보에 대해서 그걸 중지하라고 하니까. 야, 지금 보니까 우병우하고 한동훈하고 아주 캐릭터 비슷해 보여. 그런 느낌 아니에요? 한번 이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만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약자들한테는 저도 이제 목소리를 낮추고 조곤조곤하게 예의 바르게 하지만, 상대방이 거치게 하면 저도 경찰청장을 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거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덕수궁 돌담길이 이제 시끄러워졌습니다. 둘 가다가 이게 서로 이제 언어의 그
악순환 에스컬레이션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제 거칠게 되는 거죠. 마구 감론을박하다가 예. 근데 가만 마음 한구석에는 보니까 아 이거 그래도 저 양반은 저렇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약간 좀 순화를 시켜가지고 그럼 내일 청장한테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가지고 다시 연락을 드리겠노라. 요 말은 뭐냐면 완곡한 거절의 표시거든요. 원래 그거예요. 그래요. 예, 그렇죠. 그죠? 생각해 볼게요. 네, 생각해 볼게. 요 이렇게 하고 나서 다음날 이성한 경찰청장한테 가서 보고를 드렸죠. 어제 우병우란 작자가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왔습니다라고 하니 우리 이성한 청장님 작자란 표현보다 더 세게 표현하지 않아요? 기분 나쁘면은 사석에서는 그렇죠. XX가 예, 뭐 그렇죠. 이렇게 전화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그 친구는 나한테도 그렇게 오만불순하게 전화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이네요. 그래서 그런 우병우 선생이나 우병우나 그런 또 현기환 같은 그런 분들의 하고 말다툼을 하고 또 인사청탁을 거절하고 한 그런 고분고분하지 방금 아까 전에 순응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니까 순응하지 않은 것이 요 두 가지는 제가 팩트입니다. 근데 그런 게 아마 아니 당연히 경찰청장 안 되는 이유가 있었네. 난 또 그냥 그냥 이철성 경찰청 올리느라고 지금 승진 못 하셨나 했더니 이유가 다 있었네. 스스로 판 거죠. 그죠? 저희 우리 고등학교 선배 중에 이제 이게 경찰 수뇌부들하고 친한 분이 계시는데 예. 그분이 이제 쭉 이제 경찰 종수 출신들하고 밥도 먹고 골프도 치고 하고 나서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예. 상씨가 너 왜 경찰청장 안 됐는지 그분들 만나보니까 너 알겠더라. 아니 제가 봤을 때 이름 가지고 이러면 모르 상식이 한 가지만 있어도 되는데 상식이 두 배로 있으니까. 선거 캐치플레이였어요. 아, 그래요? 이름 상식. 예, 상식이 통하는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예. 아이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지금 검찰은 아직까지도 경찰을 아래로 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어떤 수사의 주체로서 같이 보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만약에 우병우 말에 순응을 하고 또 이렇게 고분고분했으면 그랬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 친구 시켜놓으면은 검찰 출신이 민정 라인을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찰을 통치의 도구로 부려먹어야 되는데 이상식 저 친구는 시켜놔도 저 강단 있고 소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말 안 듣겠다 하는 이런 판단을 했을 걸로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찰이기 때문에 얻는 정보들이 정말 많아요. 특히 방금 말씀하신 정보 관련된 부분은 검찰이 어떻게 자기들이 무슨 정보가 있겠어요. 경찰이 사실 다 해놓은 걸 자기들이 그 편할 대로 취해서 말을 하는 건데. 저는 최근에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네.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엘리트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나 서울대 나온 네. 사법시험 패스한 검사야. 요게 갖고 있는 어떤 정신적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대통령이 바로 되면 안 되는 이유가 그 물이 빠져야 되는데 그 엘리트주의 하나가 경찰도 내 밑에 있고 사람이라고 하는 게요. 학교는 좀 덜 나왔을 수 있어도 저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대 좀 나오신 분들은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서울대에 가나 똑같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엘리트주의가 그 사람들의 어떤 인격 주체로서 보는 게 아니라 아랫사람으로 보는 거. 자기도 나이 많은 사람이고 사회생활도 많이 한 사람인데 나 검찰 출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야 같은 그 마인드. 지금 그 검사 출신이 법무부 장관 되면 똑같다는 거죠. 아마 이제 틀림없이 무슨 폐단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나오겠죠, 논란이라는 게.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정치라고 하는 영역이 저는 제가 정치를 하고 싶어서는 안 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정치라고 하는 영역이 권력이 아니고요. 네. 그 권력의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약자부터 보살필까 하는 그거예요. 네.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죠, 권한. 네. 일을 할 수 있는. 근데 지금 아직도 그쪽 마인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찍어 누르고 네. 지휘 통솔하고 말 안 들으면 찍어 누르고 승진 안 시키고 멀쩡한 사람도 예. 멀쩡한 사람도 이게 평소에 겸손했던 사람도 검사만 되면은 이제 전문용어로 검사로서 재사회화 된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아니 제 이제 고등학교 우리 후배 중에 검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도 보면은 선배들하고 약속 시간이 늦으면 저희들은 천천히 걷다가 일부러 선배는 계신 데는 일부러 빨리 가가지고 그렇죠. 헐떡거리기도 하고 땀 닦는 예. 척이라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검사하는 친구들은 그런 면조차도 전혀 보이지를 않거든요. 또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는 아닐 거고요. 네. 일부는 괜찮은 사람도 있겠지만 물론 그렇겠죠.
진짜 중요한 건 특수부예요. 그러니까 그 특수 쪽 친구들이 오히려 그게 굉장히 심한 거죠. 아 그런가요? 제가 아는 검사들은 그래도 대부분 좀 착한 사람들이었나 봐요. 제가 이제 로펌에 예. 이제 지금도 있지만 예, 예. 있는데 거기에 앉아 전직 고검장 한 분이 계셨습니다. 네네네. 굉장히 이제 검찰에서는 존경받는 분이고, 예, 실명을 제가 이분은 공개할 수 예, 없지만은, 저하고 이제 같이 근무한 적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하고 친해가지고 점심을 먹으면서 이분이 이제 앉아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예. 그대로 옮깁니다. 이 청장, 나는 이제 검찰총장이 내 평생의 목표였다. 아. 그래서 나는 조심하면서 살아왔다. 본능을 억누르고 조심하면서 청문회 쓰는 걸 생각하고 계속 살아왔다. 그런데도 검사 시절에 내가 저지른 일로, 악행으로 예. 내가 재판에서 징역을 가야 된다고 하면 나는 내가 아무리 마음씨 좋은 판사라도 징역 10년은 받을 것 같다. 분명히 그랬었거든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검사로 살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스스로를 삼가하면서 살아온 훌륭한 이제 검찰 선배도 예. 그런데, 하물며 그런데 그냥 자기 권력을 누리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보통의 검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예.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네요.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한동훈 같은 경우는요. 윤석열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나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권력투쟁에서 예. 진짜 칼잡이가 돼가지고 중학교 때 일기장까지 덜어서 그러니까요. 조국 장관의 부인은 감옥 지금 4년 살게 만들어 놓고 딸은 고졸로 만들어 놓고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우병우가 검사장이 못한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 수사하고 나서 노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우병우를 검사장을 시켜주면 논란이 될까봐 검사장을 못하고 나온 케이스예요. 그때는 눈치를 봤단 말이에요. 그게 예. 무리한 사건에 대해서. 맞아. 근데 이쪽 진영에서 0.73% 차로 진 이쪽 진영에서 가장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으로 제시하는 그 패기. 예. 그거 보면서 아 정말 눈치를 전혀 안 보는구나. 예. 한동훈은 정말 어떻게 보면 윤석열 시대에는 밖으로 나타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